저는 이제 85년생 전장범이고요. 전에는 이제 방송 쪽 녹음실에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 이제 오면은 음악 선곡해서 믹싱하는 음악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일 그만두고 여기 이현재 목사님 계신 이제 소리지오로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현재 목사님께서 이런 워크숍이 있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김호민이라고요. 이번에 그 믹스마스터 클래스 장학생에 선발돼가지고 또 운 좋게 오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 졸업 후에 그 신생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아티스트 매니저로 이제 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음향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A, 그러니까 SL 렌탈 회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갈피를 짜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마침 1월이 시간이 괜찮아서 이렇게 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재라고 하고요. 지금은 소리지오에서 한국 대표로 맡고 있고, 원래는 목사고요. 예배를 사역을 쭉 했었던 목사인데, 이 믹스 마스터의 클래스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저희 회사적으로 좀 그 음악을 좀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제가 더 배워서 좀 이쪽에서 좀 알아야지 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믹싱이라는 거는 계속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론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막 믹서 만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주워 들은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했었고, 또 음반 녹음도 뭐 전신 음반은 아니지만 저희 팀 음반도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찬양팀들과 함께 또 녹음도 해서 또 만들어보고 몇 가지 했었는데, 하면서 되게 물론 이제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알지만 일반 기존의 믹싱 잘 된 제대로 된 음반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요번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가고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솔에 이런 게 있고 책에서 이런 기능이다, 뭐 저런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쓰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다른 수료생분들 하신 거 뭐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 와서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고 오게 됐죠. 제가 일단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갖고 다들 이제 수료생분들께서 어떻게 그런 관계들이 있나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기대를 하고 처음에 왔다가 하루 이틀째까지는 그 기대가 살짝 무너졌었어요. 왜냐면 이거 무슨 관계지 도대체 내가 이걸 끝나고 나서도 터득을 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기대치가 완전히 극대화되는 지금 상태라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도 이제 잠시 이게 페이스북에 이제 막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글 올리시고 뭐 가끔 이렇게 토론 주제도 이렇게 던져주시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현재 일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쉬우니까 그냥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만 이렇게 봐왔었지 뭐 잘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조금 이제 여기 오게 돼서 공부하고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그런 체계를 잡아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맥은 좀 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또 일단은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음악 이렇게 멀티 트랙 소스를 받아서 가끔 이렇게 믹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뭐 해본 적도 없고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들어오면 되게 막막하기만 하고 되게 아 어디서 또 손을 대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오게 돼서 공부하면은 이제 그런 믹싱들도 좀 배우고 하면은 좀 이제 수월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갖고 왔었습니다. 저는 레벨을 중요했어요. 어차피 저는 그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이 뭐 어디를 배치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한테는 좀 약간 크게 다가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 밸런스를 맞춘다고 맞추지만 그게 맞는 건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제 나름 제 개인적으로 뭐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기준도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맞아요. 레벨 믹스. 아무리 재료를 레벨이다. 예. 아무리 잘 손질을 해도 그게 이제 같이 블렌딩이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서 레벨에서 다시 밸런스가 안 맞아지니까 그게 잘 안 붙더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멀티트랙을 받으면은 사실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은 뭐 피아노나 메인 기타가 있으면은 보컬이랑 이제 그 메인 악기를 먼저 이렇게 맞춘 다음에 나머지 악기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이제 순서나 이런 방법들을 전혀 이제 접근을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정리가 됐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랑 컴프랑 EQ만 이렇게 딱 세 개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전에 이제 뭐 게이트나 컴프를 이렇게 만져보면 소리가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이제 모르고 주로 이제 뭐 EQ가 그나마 좀 가장 눈에 띄게 이렇게 딱 소리가 달라지는 거 느껴지는 대부분 이제 EQ만 만지어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원리를 알아가고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오히려 뭐 게이트나 컴프나 EQ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팀 녹음을 할 때 드러머가 있으니까 리얼 드럼을 굉장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드럼인데 그 BST로 찍는 거보다는 리얼로 하면 사운드가 이렇게 다 오겠지. 아니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 했더니 제가 이제 잘 아는 음악 감독이 있는데 절대 리얼 드럼 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녹음도 힘들고 믹싱은 더 힘들다. 이 믹싱이 드럼 믹싱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엔지니어들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어렵겠지 뭐 쉽진 않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 곡만 이제 리얼 드럼 썼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곡을 쓴 친구가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건 리얼로 가야 된다고 해서 했고 저희는 이제 나머지 곡들은 그냥 저는 전자드럼을 사서 BST 그 음원을 써가지고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그래서 그 한 곡을 리얼 드럼으로 녹음한 거를 소스를 가지고 한번 믹싱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게 아무리 EQ를 만지고 컴프를 만지고 뭐 사실 게이트는 그냥 뭐 아무 역할 그냥 잡음 그냥
그 레벨 원하는 소스보다 낮은 거에 딱 그 정도만 걸어놓고 뭐 건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하니까 이게 다른 데는 진짜 막 댐핑이 킥하고 스네어서 빵빵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더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만족을 사실 했는데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비결은 다른 데 있었구나 그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그 드럼에 뭔가 이제 리얼 드럼이 있으면 거기 뭔가 안개가 이렇게 막 껴있는 듯한 막 그 제가 믹스해 놓은 거가 막 그렇게 막 이런데 그게 이제 공간감이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다른 믹스 해놓은 거를 제대로 한 거 보면 막 드럼이 팍팍팍팍 살아있는 그럼 이건 아닌데 네,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이제 믹스 5일 동안 해보니까 그 안개가 이렇게 샥 거쳐진 듯한 사운드를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타겟 소스 이외에 그 들어온 음들을 그런 노이즈나 이제 그런 다른 소스들이 이제 간섭이나 마스킹이 이제 사라지는 느낌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적당히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하는 톤까지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이제 레벨까지 가져주고 하니까 이제 거의 마술 마법 같은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EQ를 이렇게 만지는 게 더 한 단계 그냥 뭐 특별히 많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한 몇 가지 팁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EQ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무리 뭐 만져도 EQ 이게 뭐지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EQ를 하니까 그럼 컴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데 이 게이트랑 컴프랑 EQ를 예를 들어서 뭐 3개를 뭐 더해서 12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12를 만드는 경우에서 되게 무한하잖아요. 뭐 1 더하기 10 더하기 1을 할지 아니면 뭐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할지 이게 되게 이제 그 경우가 무한한데 사실 예전에는 게이트는 뭐 쓸 줄 모르니까 한 그 비중이 한 0이나 1 정도 컴프 조금 하니까 한 3 정도 나머지 EQ가 한 9 항상 이런 식으로만 더해서 12를 만들어 왔다면은 이제는 그 무한한 그 경우의 수에서 내가 이제 게이트를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컴프를 이해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마음대로 이제 뭐 4 더하기 4 더하기 4를 만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뭐 의도로 뭐 6 더하기 뭐 4 더하기 2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자유로워졌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걸 먼저 써야 되고 안 쓰고 뭘 써야 될지 그런 구분이 이제 확실하게 드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얻었던 그 충격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EQ 만지고 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톤에서는 EQ 아니면 컴프레서로 큰 소리를 눌러가지고 그거를 보정한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이나믹 그 시그널 자체를 일단은 내 원하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조금씩 손봐 주실 때 그 변화하는 그 모습들이 예전에는 그냥 어쩌다가 맞춰지겠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이유가 있고 왜 그거를 그만큼 그 조절을 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아는 순간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쫙. 나는 왜 그걸 못했었어? 전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걸 배우니까 이제 별로 만질 필요가 없는 소스인데 만져야 될 것 같은 그건 저는 할 때 좀 당황스러워. 저는 약간 특성상 그냥 보통 받은 거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가 좀 많았으니까 최대한 마이킹으로 해서 간섭 다 피하고 해서 그냥 그대로 소스를 보내주는 쪽이었는데 여기서 이걸 만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이거 만져야 되나 라는 평소 같으면 안 만져도 되네 하고 그냥 보내는데 이거 만져야 되나?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또 만져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약간 저는 당황스러운 점은 좀 있어요. 저는 그 숲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믹싱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 듣잖아요. 이렇게. 음악은 다 나오지만 내가 이제 스네어를 만든다 하면 스네어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다른 게 안 들리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이건 좀 기타, 피아노 이렇게 좀 들어야지. 그럼 또 그것만 듣고, 그러면서 항상 믹싱 끝내놓고 나면 아쉬운 게,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숲을 봤을 때 어떤 이렇게 전체가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 항상 놓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방법론이 저에게는 확실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틀어놓고, 왜 그러냐면 틀어놓으면 뭐가 딱 걸려요. 그럼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래 이거 만진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들어야지. 또 딱 틀어놓고 또 뭐가 딱 걸려. 그럼 거기에 딱 꽂히고 맨 그러다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냥. 그러니까 숲을 지쳐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첫 번째 그때 내가 아하 했던 그게 이렇게 뮤트를 해가면서 전체 들으면서 뮤트를 해가면서 상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베이스를 껐으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겠다라는 그게 좀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직 그게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고, 그 깨달음이 아직 뭐 적용이 되려면 이제 가서 또 하다 보면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깨달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좋다고 그 소스를 내가 듣고 싶으니까 끌어낼래 이게 아니라 이제 강요하지 않는 거. 나 여기 스네어 나올 거다라고 스네어만 치는 게 아니라 쉽나 그게. 그게 정말 몇 데시벨 차이로 이제 진짜 미세한 차이로 이제 그게 어우러진다는 게, 그거를 맞춰야 된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 모니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와닿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공간에 맞게 그냥 공간에서 잘 들리면 그런 거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거는 여기서 잘 했다 해도 만약에 다른 방 가면 뭔가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가 듣는 그 위치에서 그 강요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들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경우에는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이제 믹싱을 하는 거니까 그 음악의 장르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뽑아내서 적절하게 이렇게 그냥 듣기 편하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이 막 서로 이렇게 뭉쳐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최대한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뽑아내면서 잘 배치를 하는 게 이제 좀 이제 좋은 믹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악기들이 다른 악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떻게 나중에 작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깎아내리기도 하니까 이제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맛을 어떻게 내릴지를 잘 생각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악기를 이렇게 솔로로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으면은 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솔로로 다 풀고 동시에 들으면 또 이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 다시 배치를 하고 만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게 그 시간에 느꼈던 게, 물론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서도 저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릴레이를 하기 전에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조금 음악을 들으면서 요거는 요런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숲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뭔가 릴레이를 할 때 뭔가 그래도 착착착착착 뭔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다른 숲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약간 조금씩 이제 저기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접근을 했네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같은 소스들을 듣고도 숲을 그리는 게 다를 수가 있고 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오히려 그게 또 그 시각을 좀 넓히는, 20분 릴레이 믹스 자체가 뭐 완성된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고 저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서 그걸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사실 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또 그래서
거기서 또 배운 게 오히려 그러니까 혼자 막 계속 한 이틀 우리 이틀인가 했잖아요. 그때 별로 안 늘고 요거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저희가 다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곡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이제 믹싱을 했는데 그 부분마다 마음에 드는 레퍼런스 음악을 들었을 때 나왔던 그런 소스들을 가끔 이제 만들어주시는 분들 각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블렌딩 했을 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나서 어떤 부분이 괜찮았다 아니면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작업했던 내용들이나 이제 그 방법들을 또 이제 참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립. 저는 그 여성 보컬이랑 이제 기타랑 나왔던 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실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어차피 그분들은 4명 5명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기타 하나 메고 거기에 쉐이커까지 가지고 오니까 마이크 안에 라인 하나만 빼주고 레벨을 맞춰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하고 막 여기서 코러스 나오고 뭐 어디서 나오고 막 하니까 얘를 우선 어디다 둬야 할지부터 우선 막막해지더라고요. 드럼이나 기타 베이스는 보통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패닝하고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런 곡들 뭐 연주곡이나 아니면 그런 곡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다 이걸 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저는 아예 감이 안 와가지고 그 노래만 계속 한 10분 20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스페이스만 누르고 다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각 트랙별로 이렇게 악기들을 손질하는 걸 배우고 나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객관화시키는 좀 제일 어려웠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손질이 잘 된 악기 소스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 제가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 컨셉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객관적이지는 않잖아요. 그게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믹싱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믹싱하는 사람의 그 좋은 믹싱에 대한 개념이 이게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비슷한 그게 좀 어렵다라는 게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음악적인 어떤 거를 가진 주관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드럼의 톤에 가장 좋은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해놓고 제가 만족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너 다르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제일 좋은 거지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교만해지면 뭐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기준점을 좋다라는 어떤 그 기준점이 사실 이 정도 올라가야지 내가 뭘 이런 스킬을 배워서 이거를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 주셨잖아요. 많이 들으라고. 네. 저는 식사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거는 어디서도 예. 그 수련회 가도 사실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사모님의 그 정성과 그 고민이 담긴 그 잘 차려진 밥상. 그래도 이게 이렇게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믹싱도 그러니까 잘 차려진 밥상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고 내가 대접받는 거 같고 되게 이렇게 만족감 있죠. 믹싱도 잘 찾으면 그런데 이게 막 해놓으면 진짜 듣는 사람 화날 것 같아요. 여기는 문 들어오면서 믹싱이에요. 믹싱에 인생이 담겨있고 집이 저도 그때 사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30평생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삼시세끼를 매번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은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평소에 지낼 때는 뭐 아침 안 먹는 날도 많고 뭐 점심에 대충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일주일 기간 동안 계속 삼시세끼를 되게 고급스럽게 먹었다는 게 너무나 규칙적으로. 그만큼 이제 믹싱 이게 앉아서 하는 것 자체도 이 칼로리 소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 1mm 세컨드 그거까지 이제 그 사이사이 순간순간을 계속 파악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수업 이거는 한국은 어차피 집이 있는 곳이고 삶이 있는 곳이 회사가 있고 뭐 학교가 있는 곳이어서 뭐 회사를 다닌다는 경우에는 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쓰겠습니다. 어디 가게? 한국에 뭐 배우러 일주일.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곳에 짱 박혀서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그냥 아예 어떻게 보면 차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를 알아가고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저는 하면서 느낀 게 물론 이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행기값 뭐 100만 원 또 학비 150만 원 넘게 이게 부담되는 사실 돈이기는 해요. 그런데 와서 경험해 보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사다가도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고 사모님께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하셔서 이것만 하시고도 정말 다른 거 안 하시고 해결이 될 만큼 한국에서 이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고 그걸 위해서 또 사실 좀 뭐 본인이 직접 막 또 광고를 대놓고 하시기에 또 되게 주저주저 하시잖아요. 근데 좀 좋은 거니까 뭐 선생님 자체가 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자들 키우고 음향학계에 뭔가 이런 좀 어떤 그 큰 협회 정말 그 믹싱을 좋아하는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은 더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야지 전도를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게 더 계속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게 참 오히려 선생님이 한국에 계셨다면 이런 일들이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고 또 지금 기회가 비행기 값이 굉장히 많이 싸졌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오세요. 네, 그래서 좀 오면은 뭐 저는 전문 엔지니어가 될 사람도 아니고 전문 엔지니어도 아니지만 와서 그 광명의 빛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 사실 제가 원래 또 목사다 보니까 좋은 거는 이렇게 막 소문을 내야 되는 거고 진리가 있는 곳에 복음인데. 예, 그렇죠. 굿뉴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걸 알면 막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이 같은 나눠서 그거를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학습이라는 게 배우고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수업을 한국에서 그냥 하루에 4시간씩 매일 학원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날 뭐 4시간 한 요만큼 배우면은 학원 끝나면은 뭐 또 내 생활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하면은 이 습득하는 게 또 점점 줄어들고 또 다음날 학원 가서 또 이만큼 배우고 이런 게 반복이 될 텐데 여기 생활은 정말 고밀도잖아요. 배운 거를 습득할 때까지 그날 계속 앉아서 계속 믹싱을 하면서 계속 만져보고 하니까 이 배운 만큼 습득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곳에서만 가능한 그런 학습 이 정말 배운 걸 바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교육이 한국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정말 이렇게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이
합습된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5일 동안 뭐 얼마나 바뀌겠냐. 그냥 가서 좀 그래 좋구나. 우리 장호준 선생님 역시 이런 것이고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대치가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와서 사실 제가 이걸로 먹고 살 그거는 사실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와서 제 주위 태도는 와서 하는 거 보고 얘네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사실 뒤죽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도 그냥 어쨌든 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막 하니까 그 5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뀐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5일 만에 사실 지금 얘기대로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을 해도 이 정도를 습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그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을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는 각 방에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서 막 하고 또 오셔서 잠깐 또 코치해 주시고 막 이러고 있으면 오셔서 이렇게 탁 하나가 툭 던져주면 들어봐 그러시면 나가주면 오 뭐지 그런 거 그런 게 근데 사실 제가 학교를 뭐 정말 초등학교부터 제가 박사과정까지 해봤지만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이게 교육이 아니거든 사실 인포메이션 전달이고 근데 배운다라는 거는 사실 사람이 변해야하는 게 사실 진정한 교육인데 그거를 변하려면 결국에는 사실 1대1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 막 몇백 명씩 놓고 강의하는 거 그거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생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 변했다는 거죠. 믹싱 인생이 그러니까 이 5일을 통해서 내가 가던 그 막 암흑과 같던 그게 확 안개가 거치고 막 그런 새 삶이 됐다라는 마이크 사봤자 이런 희열을 못 느끼잖아요 사실. 150만원짜리 마이크 산다고 해서 지금 밥 먹을 때 했던 것처럼 우선 식사가 비영리 식사가 비영리여서 모든 게 다 비영리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그냥 뭐 미안하지만 다른 여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학교라는 게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 아닌 건데 어느 학교든. 근데 요즘은 그 학교를 통해서 비즈니스입니다.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를 창취하고 그러려는 게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 또 이게 되게 너무 멀리 가는 게 어쨌든 이 믹싱도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물론 이제 최소의 그 운영하는 뭐 비용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느낀 거는 진짜 그냥 그 최소의 제가 막 계산을 해봤어요. 저도 미국 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 1,500불이면은 호텔비 계산해보고 여기서 호텔 하루값 그리고 밥값 계산해보면 거의 한 끼에 뭐 15불, 20불 팁까지 하면 뭐 더 그 이상 될 수 있는 그거를 일주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정작 사실 수업료는 몇백 불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숙박에 뭐 최고급 호텔 그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느껴지니까 단순히 이게 저는 이게 학교라고 표현하기에 감히 학교가 너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우리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학생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서 그냥 단순히 그 쪽집게처럼 쪽집게 강사라는 느낌이 아니라 잘못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랐던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내가 알려줬다. 사실 그 차원을 넘어선 거죠. 사실 그걸로 끝났다면 사실 그냥 그것만 먹고 우리가 뭐 앞으로 이런 관계들은 없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유학 오기 전에 유학원 박정어학원 거기 토플 쪽집게라고 거기 다녀봤지만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그냥 관계가 그냥 수업 듣고 그냥 끝이지 뭐 그런 게 아닌데 여기는 여기를 거쳐가면 그냥 이쪽 그룹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믹스 마스터 클래스가 정말로 뭔가 마스터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딱 좋은 걸음이 되는 흙을 딱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잡히니까 여기에서 이제 좋은 이제 흙으로 이렇게 딱 걸음 많이 이렇게 넣은 흙으로 딱 이제 다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배추도 심어보고 뭐 무도 심어보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해야 될 것들이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계속 이 MMC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그 확장이 그냥 그냥 이런 막연한 그냥 막 크게 잘 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걸 하시면서 이걸 운영하는 어떤 그 모든 비용들이 사실 다 나와서 선생님이 이쪽에만 전념하고 또 하시는 또 믹싱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식사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또 시공 막 하시잖아요 딜러. 근데 요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되면은 그거는 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여생을 정말 이렇게 후배들 양성하고 좀 정말 이런 어떤 엔지니어계에 좀 탄탄한 그 정말 공부하는 클럽을 그 단체를 넘어선 좀 뭔가 소사이어티 한국의 AES 같은 그런 그룹이 탁 돼서 정말 이 그룹에 들어오면 또 인정도 받고 엔지니어로서 그렇다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겨주고 막. 근데 제가 볼 때 장호준 음향 워크샵 그 페이스북 통해서 저도 회원들 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룹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다들 좋으시고 근데 사실 음향업계 제가 엔지니어 업계 그냥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들었을 때는 막 되게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되게 갑질하고 근데 사실 미국도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일단 들어가서 뭐 청소부터 해서 막 밑바닥부터 해서 막 올라와야 되고 예,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뭔가 여기서 그런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음악계에 좀 그런 그룹이 돼서 영향을 좀 많이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EQ에서 500 그러니까 500대역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깎아주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또 나왔지만 공진 울리는 부분을 이렇게 딱 해줬을 때 보컬이나 기타나 이 피아노가 확 이렇게 좀 거기에 약간 그 저음이랑 고음 사실 이걸로만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슉 해주니까 이게 싹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그게 들어가는 게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술 같은 뭐 게이트도 당연하지만 또 좀 다른 걸 한다면 그리고 톤 셰이핑 하고 나서 그거를 건드린 것과 안 했을 때 건드린 것의 그 마술이 그리고 선생님께서 뒤에서 조금씩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금씩 이게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그거를 이제 조절해 주셨더니 소리가 완전히 확 바뀐 거 보고 그때 이제 마술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1, 2dB 그다음에 1mm 뭐 2ms 뭐 그런 정말 사소 진짜 미세한 디테일한 움직임에도 그게 소리가 변한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였는데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단위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진짜 한 뭐 1dB, 2dB 막 그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요즘은 대충 슉 하니까 그래? 계속 이거만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 키보드 안 들리네? 들려야지 하면서 나와야지 너 이러고 하니까 다른 데는 또 엄청 커지고. 저는 EQ로 그 업라이트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었어요.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죽이냐에 따라서 이 풍성함이 이 피아노 분명 같은 피아노 소리인데 달라지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다 한 번씩 방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쓱 오셔가지고 응? 이거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아 약간 그 타이밍 저는 그 고민할 때마다 그 타이밍 약간 이런 믹스는 수학이 아니다. 그 저도 굉장히 그 믹싱하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뭔가 확 튀기고 싶어가지고 그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컴프를 써서 컴프에서 컴프 가서 이렇게 주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소스가 다르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믹스는 수학이 아니라 예술이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와 그걸 알고서 내 손을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작이다라는 게 이번에 와서 확실하게 느낀. 기본 플러그인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톤과 사운드 그리고 이제 믹싱했을 때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그 방법. 근데 그게 프리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리셋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쓰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냥 장치지. 상술이야. 상술이지. 추보를 위해서. 예. 저도 또한 그걸 써왔었고 그게 소리가 좋다고 느꼈었고 분명히 거기 안에는 불필요한 소리들이나 그런 톤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메이킹을 하고 나니까 쉐이핑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겠다는 게 이제 뭐 현장 나가서 언제 계속 연주해 주세요. 드럼 한 20분 30분 연주를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그 1시간 반씩 할 때도 그냥 그 안에 모든 걸 다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했는데도 늦었는데 제가 실제 나가서 적용을 하려면 여기서 정말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보통 뭐 큰 공연들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 당일 세팅해서 뭐 이렇게 하면 리허설 시간이 그렇게 손 잡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리허설 시간도 없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최대한 정돈을 해서 그 편한 믹스를 해야 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MMC 국이잖아요. 국이어서 되게 참 좋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MMC에서의 이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1기부터 8기까지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페이스북에서도 뭐 음식 맛있다라고 올리면은 막 다른 이제 오셨던 분들이 거기 음식 맛있죠 뭐 이런 얘기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네.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10기, 11기 뭐 30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같이 이 MMC의 이런 정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도 되게 좋고, 한국에서 다른 MMC 수료자 만나면은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MMC 나오셨어요? 거기 음식 맛있죠? 거기 되게 좋죠? 뭐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고. 탁구 쳐보셨냐고. 멋있지. 그래서 왜 언뜻 든 생각은 왜 국회의원 배지처럼 MMC 배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배지 보고 MMC 나오셨어요? 하면은 뭔가 되게 현장에서도 되게 반가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까지 우리가 수고했습니다.